사과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바라보는 과일입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보이고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던 시절에도 늘 함께 있었고 식탁 위에도 주방의 한켠에도 언제나 사과는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익숙해서 우리는 잊곤 합니다. 사과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땅과 바람을 지나 우리 곁에 도착했는지를. 사과의 여정은 인간보다 오래되었고 문명보다 더 깊고 우리의 기억보다 더 부드러운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지구의 시간, 인류의 이주, 그리고 자연이 전해준 생명의 메시지를 가장 오랫동안 품고 있던 존재입니다. 사과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깊은 산맥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사과의 숲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야생 사과 군락지가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스스로 번식하고 스스로 살아남는 야생 사과들은 지구가 사과를 위해 만든 비밀 정원 같습니다. 그곳에서 피어나는 야생 사과들은 크기도 제각각이고 맛도 다르고 모양도 제 멋대로입니다. 어떤 것은 한 입만 베어도 새콤함이 온몸을 깨우고 어떤 것은 거의 레몬처럼 시고 또 어떤 것은 달콤함이 입안을 은근히 채워 한동안 잊히지 않는 여운을 남깁니다.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사과는 이미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과를 발견했을 때 그 향기와 색깔과 맛은 오래된 자연의 시간이 응축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채집했고 씨앗을 옮겼으며 때로는 먼 곳으로 이동할 때 작은 사과 몇 개를 품속에 넣어 생존의 친구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사과를 먹고 남은 씨앗을 아무렇게나 땅에 흘렸지만 그 씨앗은 새바람과 새하늘 아래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신만의 사과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사과는 인간의 이동과 함께 동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이동은 곧 사과의 세계화, 자연이 만든 가장 오래된 여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과는 이동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기후를 경험했고 땅의 성질을 배우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사과는 어디서든 사과였고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과는 문명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과를 사랑의 상징으로 여겼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때 사과를 건네며 고백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 날 사과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함께 나누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사과의 씨앗이 오랜 시간을 거쳐 동유럽과 서아시아 그리고 지중해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신화 속에도 등장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금사과 이야기입니다. 신들이 탐했던 그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욕망과 선택, 운명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사과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을 때 사람들은 그 맛과 보관성을 좋아했습니다. 겨울이 긴 지역일수록 사과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사과는 저장이 가능했고 말리거나 즙을 내거나 발효시키면 겨울 동안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과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겨울을 견디게 해준 과일이었고 사람들은 사과를 땅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사과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희귀한 품종을 가꾸며 정원의 심볼처럼 사용했고 농민들은 사과로 빵을 만들고 사과수를 빚으며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사과나무는 어느 계층에서든 가까운 친구처럼 존재했습니다. 사과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것은 유럽 이주자들이 도착한 이후였습니다. 그들은 사과 씨앗을 품고 새로운 땅으로 건너갔고 황량한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사과 씨앗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사과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기다렸고
땅은 마침내 새 사과를 선물했습니다. 이주자들은 사과로 식량을 보충하고 사과수를 만들어 추운 날씨 속에서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사과나무가 자라는 속도는 그들에게 희망이 자라는 속도와도 같았습니다. 사과는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씨앗은 부모와 전혀 다른 형태의 나무를 만듭니다. 즉, 씨앗을 심어 자라나는 사과는 어떤 맛, 어떤 색, 어떤 향을 가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특징을 알고 원하는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 접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 다른 줄기에 붙이는 방식은 사과 품종을 유지하고 퍼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접목 기술 덕분에 사과는 지역마다 다른 품종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럽의 달콤한 사과, 북유럽의 상큼하고 단단한 사과, 중동의 향미가 강한 사과, 그리고 아시아의 크고 아삭한 사과까지 전 세계는 하나의 사과가 다양한 얼굴을 가진다는 것을 배우며 사과의 세계는 풍부한 다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여전히 특별합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 한 알은 몸을 깨우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 후의 갈증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사과를 씹을 때 들리는 아삭한 소리는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감을 선물합니다. 사과는 영양적으로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식이섬유, 천연 항산화 성분을 포함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위장 활동을 돕고 피로를 완화해줍니다. 사과 껍질에 든 폴리페놀은 노화 방지와 면역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사과의 향기조차 사람의 기억과 감정에 부드러운 자극을 남긴다는 사실이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사과는 문화적으로도 상징이 많습니다. 지식과 선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혹과 진실 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집 앞에 사과나무를 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는 동안 아이도 건강하게 성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는 또한 우리에게 깊은 치유의 느낌을 전해줍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쉬는 일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고 한때 수많은 문학작품과 시에서 사과나무는 고향, 안정,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과를 깎아 하얀 접시에 담아낼 때 그 안에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지구의 오래된 시간과 사람들의 손길과 계절을 견딘 나무의 인내와 여러 나라의 문화와 수많은 여행을 거친 종자의 여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 때 들리는 그 청량한 소리는 사과가 들려주는 작은 인사와도 같습니다. 나는 먼 곳에서 왔고 오래된 시간을 지나 지금 여기 당신의 손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과의 이야기는 익숙함 속에 숨겨진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화려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며 늘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삶에 녹아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잊고 사는 시간의 깊이, 여행의 흔적,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먹는 사과 한 알에도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박한 과일이 지구의 숨결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 사과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사과를 깎을 때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아주 잠깐 그 긴 여정을 떠올려 보세요. 사과는 그 작은 몸짓 하나로 당신에게 오래된 자연의 인사를 건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향기와 색감, 달콤한 여운은 당신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과의 이야기가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